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 64회 FAT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자마자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좀 잠깐 일이 생겨서 좀 며칠 뒤에 찍네요. 아직은 가답안, 확정 답안이 나오기 전입니다. 자, 일단 실무 이론 평가부터 가볼까요? 자, 원래 시험 볼 때는 실무 이론부터 하지 말고 실기 있죠. 이건 그냥 이론이라고 합시다. 실기를 먼저 풀고 시험 볼 때도 실기를 먼저 풀고 나서 이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10문제잖아요. 10문제인데 10문제를 전부 다 자신 있게 확실하게 딱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문제지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래도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은 10문제 중에서 한두 개라도 긴가민가 막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잔상에 남아가지고 실기할 때 손 떨리고 가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땀 삐질삐질 막 이러면서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거보다는 실기 먼저 하고 이론을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봅시다. 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회계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라. 1번 갑시다. 자, 먼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데, 자,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잖아요. 정책 변경에는 이런 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이 문제 정답이죠. 요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그 유형자산 평가 방법 있죠. 예를 들어서 원가 모형이나 원가 모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재평가 모형 이런 거 평가 방법이 다른 거지. 재평가 모형 이런 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슨 방법,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거, 또 이거에서 선임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이 정책의 변경이고, 그 다음 추정 변경은 재고자산의 진보와의 판단, 추정치, 내용연수나 여기는 없지만 삼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있죠. 이게 주의해야 돼. 감가상각 방법도 무슨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정책의 변경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가상각 방법의 정액법, 정률법이 값어치가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질 것이다. 또는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는 적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래서 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바뀐 건 아니고 몇 년 한참 됐어요. 한참. 그리고 대손 추정률의 변경, 또는 왜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거 추정치 변경, 이런 것들이 추정 변경입니다. 답은 3번 이상 없죠. 근데 가끔 가다가 가답안하고 확정 답안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가답안을 먼저 내고 확정 답안이 일주일 후에 나오죠.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그때 조금 바뀌는 것도 있지만 참고로 AT는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산 세무액에 비해서 이제 시험 보는 사람 자체도 일단 적고 이의 신청도 조금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바뀌는 경우는 좀 드물다. 참고하시고. 자, 2번 갑시다. 재무제표 작성, 우리 회계보고서의 작성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중요하죠. 즉 상계할 수 없다 이거죠. 상계 금지. 서로 채권과 채무를 서로 지어 없애는 거 안 된다 이죠. 일단 예외적으로 이제 상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은 직접 차감해도 되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건 상계가 아니니까. 이건 상계가 아니다. 이론 시간 참조하세요. 자, 이론은 FAT 1급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공부를, 물론 전산회계 1급 공부에서 원가가 안 나오죠. AT는. 그죠? 전산회계 1급 공부하면서, 그리고 AT는 원래 저희 카페에 AT 특강을 따로 했었는데 이제 기존의 수강생 외에는 새로운 강의는 안 찍어요. 왜? 뻔하잖아요. 안 들어. 이론을 기출문제만 듣고 어쩔 수 없죠. 이론은 전산회계 1급 이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AT는 여기다가 지금 저희 FAT 1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가급적 좀 자세히 할게요. 이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조금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요걸 보충하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서는 기존 회원들 외에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제
기존의 수강생한테는 2년 무료를 약속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 특강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1번 맞고, 2번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맞고,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고 얘는 자본이잖아요. 얘는 자본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가야죠. 그게 틀렸고 답이고,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사실은 현금흐름표는 내용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지만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예요. 나머지는 현금흐름표 이외에는 발생주의다. 이런 것도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발생주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자, 글씨가 좀 지저분해도 이렇게 메모하는 게 조금 덜 지루하죠. 그죠? 벌써 졸리나? 그 칠판이 좋은데 따따따따 소리 나면 그래 조금이라도 덜 조는데, 벌써 2번 풀고 있는데 조는 거 아니죠? 참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다음 자료 토대로 12월 30일에 매출채권 기말이죠. 매출채권 금액이 얼마냐 그래놓고 기초매출채권 회수액 매출액이 나오죠. 눈으로 보면서 현금 매출도 있네. 눈으로 보면서 따다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눈으로 보면서 어쨌든 뭐 더하고 빼고 하겠죠. 근데 뭘 더하고 뭘 빼지? 어쨌든 뭐 알아서 해도 되지만, 요런 문제 풀 때 이렇게 T계정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 매출채권하면 원래는 외상매출금도 있고 바드러움도 있지만, 일반적인 매출채권 그럼 외상매출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다. 자산이잖아요. 그랬는데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파이팅 공부하셔야 돼요. 자산이니까 그럼 기초가 차변에 옵니다. 기초가 차변이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잖아요. 이 문제는 이거 물은 거죠. 기말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이걸 물은 겁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계정이니까 외상매출금의 증가, 즉 차변이 외상매출액이 오죠. 뭐가 온다고요? 외상매출액. 현금 매출은 오면 안 되지. 현금 매출은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상매출만 와야 돼.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회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AT 1급, 즉 회계 1급 수준이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에서 대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TAT 같은 건 대손도 당연히 나옵니다. FAT도 나오긴 나와요. 대손, 회수는 이미 받은 거, 대손은 떼인 거. 기말은 떼인 게 아니라 이건 미회수, 아직 못 받은 거죠. 이번 연도에 아직 못 받은 거, 내년에 받을 거. 대손은 떼인 거, 못 받게 된 거. 회수는 받은 거. 자, 이렇게 해서 T계정 구조, 이 T계정 구조를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아직 이 T계정 계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따라서 몇 번만 해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FAT 1급이 회계 공부의 끝이 아니죠. 앞으로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특히 나중에 더 높은 곳까지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외우셔야 돼. 그럼 이런 거 50만원, 한눈에 봐도 50만원이다 그럼 만 단위, 이런 만 단위는 진짜 100만원 내고 배우셔야 돼. 100만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따라 배우세요. 근데 아무리 딱 봐도 50만원이 아니라 1, 10, 100, 1000만, 이런 사람은 그냥 다 쓰세요. 500, 000 다 쓰세요. 그 다음 매출채권 회수액 110만원, 그냥 한눈에 봐도 110만원이다 그럼 만 단위로 110. 그 다음 매출액은 150인데 그 중에 현금 매출이 30이래. 그러면 외상은 120이란 얘기잖아요. 120만원 차변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차변할게 170, 110 그러면은 60만원이 답이죠. 60 어디 갔니? 4번이 답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해설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 외상매출금 계정 구조를 외우세요. 그리고 저는 설명상에 이렇게 한글도 썼잖아요. 기초 뭐 계정 과목 이름도 달고. 근데 만약에 혼자 푼다면 이렇게 풀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50, 110, 120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풀어요. 혼자 푼다면. 왜? 머릿속에 이건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 금방 됩니다. 아셨죠? 저희 카페 오시면 카페 학습 자료실에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T계정 구조. 우리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게 분계와 전기입니다. 즉 T계정. 이 T계정 구조를 이용하는 건 우리 회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를 잘 하려면 T계정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저희 카페 학습 자료실에 오시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T계정 구조, 그래서 FAT 1급뿐만 아니라 나중에 TAT까지 또는 세무 2급까지 가는데 필요한 공부, 필요한 계정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AT 시험은 항상 이렇게 만화가 나오죠.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 나옵니다. 근데 표정 보고 왠지 얘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자,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 올바르게입니다.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시운전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돼. 시운전. 즉 본래 용도에 사용했어야 안 했어요. 아직 사용하기 전이죠. 사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건 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죠? 답인데 그럼? 벌써 답이 나오면 또 있구나. 여기 2명씩이구나. 여기 2명씩. 그죠? 2명씩이니까 아직 안 끝났네. 아유. 0인이 일단 들어가야 돼. 0이야 놀자. 0인이 일단 들어가야 돼. 그 와중에 3, 4번 찍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지소냐 주영이냐니까 여기만 보면 되지. 얘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그죠? 안 봐도 되지만 건물 취득세와 취득 관련 중개인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가의 산입이죠. 병국이는 틀렸어. 제가 아는 사람 병국이 둘인데. 넘어가요. 그 다음 지소 어서 들어봤는데 노래하는 친구, 연기하는 친구 그 친구인가? 넘어가고요. 기계장치의 수선유지비는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한다. 수선유지비잖아요. 일상적 취득이 아니라 수선유지니까 이거는 원가의 산입이 아니라 비용이지요. 틀렸지요. 지소는 탈락. 그럼 답은 2번이겠지요. 2번이겠지. 답은 뒤에 있네. 그 다음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토지 정리비용, 정지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땅을 정지한다. 땅지자에게 땅을 정리한다. 정지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원가에 산입하는 거 맞죠? 주차장으로 아직 사용하기 전이죠. 본래 이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건 원가에 산입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겠지요? 2번 맞지요? 됐지요? 이상 없지요? 질문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셨죠? 구독, 좋아요 이런 건 기본이죠? 힘 안 들죠? 마우스 클릭할 힘이 남아 있죠? 누르세요. 눌러주세요. 유튜브 할 때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하람도 더 아는 사람이 있긴 있더만.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누르고 누르라면 또 안 누르고 그럼 어떻게 안 누르지? 그럼 누르지 마요. 그럼 누를래나? 넘어가요. 어쨌든 매출총익. 매출총익 물어봤습니다. 매출총익을 물어봤는데 선입선출법이야. 땡큐. 가장 쉬운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쉬운디? 그러면 회계 2급부터 공부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매출액은 여기 75,000원 돼 있고, 근데 이 매출총익을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되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옵니다. 결론은 매출원가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매출원가는 팔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월 2월 메인 매출이니까 매출 요거 300개. 근데 선입선출이니까 위에 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근데 300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 200개는 요 15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개는 150원짜리가 그럼 3만 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 나머지 100개는 나중에 들어온 200원짜리가 나가는 거니까 2만 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5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매출액은 나와 있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2만 5천 원이 되겠지요. 답은 2번이 되겠지요. 됐죠? 근데 이것도 고민하고 풀고 있고 막 씩씩대고 있다. 그러면 진짜 기출문제 하지 마시고 이론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꼭 제발. 자, 이런 걸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선입 나오면 후입도 알아야 되고 후입, 이동평균법, 총평균법까지 지금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동평균법으로 한다. 그럼 500개고 그 다음 9만원이니까 평균 단가는 180원입니다. 평균 단가 180원 곱하기 300개 하면 54,000원.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일 때는 매출원가가 54,0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후입이다. 만약에 후입이면 이 300개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죠. 요거 300개 200원짜리 6만원. 그때는 매출원가가 6만원입니다. 평균법일 때는 54,000원이고 후입선출법일 때는 매출원가가 6만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법이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론 강의실로 빨리 오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세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자본입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발행주식수 곱한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에 곱하는 거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액면을 초과한다면 주식발행 초과금이고 액면에 미달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중요한 건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맞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맞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 지분이 바로 자본입니다. 다 맞네? 답은 4번이지 그럼. 자,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때는 이익여금이 아니고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제가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는 줄여서 주발초라고 하잖아요.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죠. 이상 없죠? 됐습니다. 간혹 가다가 답이 오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다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할 겸. 자, 이제 손익계산서고요. 가액금액 가가 뭐야? 가 여기 있는데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결론은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골라라. 그 문제 같네. 그죠? 자, 먼저 매출원가분이고 매출액은 나와 있고 매출원가가 기초재고에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는 빼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360만 원. 매출원가 360만 원, 600에서 360 빼면 240만 원이 매출원가. 자, 문제는 판관비만 구하면 되겠죠? 판관비에 속하는 건 여과된 비료. 여과된 비료로 끝나는 말이었죠.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저한테 또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여과 비료 끝나는 말이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죠. 급여, 접대비, 기부금은 이기기, 이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고 세금과 공과 판관비입니다. 그럼 판관비는 요렇게 3개. 68, 72, 73. 73이죠. 240에서 73 빼면 167 여기 있죠. 3번 됐죠. 이 정도는 암산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라 주산도 배웠단 말이에요. 주산 암산을. 이 정도는 계산기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3번 맞죠? 3번 맞습니다. 됐죠? 참고로 매출원가 구하는 것도 모른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늦기 전에 얼른 오세요. 제 머리털 다 뽑기 전에.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세로 나옵니다. 이거. 자, 8번. 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찾아라. 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가 아니죠. 다음 달 25일까지. 여기서 주의할 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인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어요. 이건 틀린 거죠. 함정 파는 겁니다. 두 번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때 신고한 과세 표준, 즉 매출액도 포함하여 신고한다. 포함하여 아니죠. 예정 신고 따로 확정 신고 따로예요. 물론 일기 전체로 보면 예정 확정 합쳐야 되겠지만 확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 때 한 거 빼고 합니다. 빼고 포함해서가 아니고 예정 신고 때 신고한 과세 표준은 제외하고. 그럼 예정 때 신고한 거 뭐 5억, 확정 때 뭐 8억. 나중에 일기 합치면 13억이 되는 거죠. 들렸고 맞는 거 찾는 거죠. 그럼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다. 사실 FAT 1급에서는 가산세까지는 안 하지만 그걸 몰라도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며요. 신고하지 않은 거는 과소가 아니지. 이건 무신고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없을 묻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무신고고요. 과소신고는 말 그대로 적게 한 거죠. 신고는 했는데 즉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신고를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지. 그래서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그리고 가산세도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 이거 중요한 거죠.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금 계산서도 주고받아야 되고, 원래는 각각이죠. 각각 해야 되고, 신고와 납부가 있으면 환급도 있는 거니까 납부와 환급에서 낼 돈이 있으면 내는 거고 환급 받을 돈이 있으면 환급 받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원래는 각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니까 다 각각이죠. 만약 본점과 지점이 있다.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원래는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신고, 납부를 각각 해는 게 원칙인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다른 건 각각이지만 납부만 한 곳에서 몰아서 하는 게 주사업장. 근데 이거 말고 비슷한 게 있죠. 사업자 단위.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잖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등록부터 세금 계산서, 신고, 납부까지 모든 걸 또 하나로 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로 합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등록, 세금계산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납부만 몰아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4번 이상 없고 넘어가네. 그 다음 9번 저기 AT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부가세 납부세액이 얼마냐,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 이게 납부할 세액이죠.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이론 강의 들으러 오셔야 돼. 그 다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주고받았다, 발급 또는 수치. 자, 이제 중요한 거, 납부세액은 어쨌든 다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현금 매출 1800, 부가세는 10%니까 180, 외상 매출 2000, 부가세는 200. 그죠? 매입액은 매입세 공제 되겠죠? 1200에 10% 120. 접대비, 얼라리? 접대비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이거 많이 하잖아요. 불공제 사유잖아요. 불공제 사유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 끝. 그러면 매출세액은 380, 매입세액은 120. 빼면 얼마예요? 260인가? 260. 4번 있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잘 나오는 거. 납부세액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또 어떤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있는 걸 묻든 없는 걸 묻든 결론은 문제는 같은 거죠. 어차피 지문 4개 중에 있는 걸 물을 때는 없는 것이 나올 테고, 없는 거 물어봐도 있는 게 나오겠죠. 어쨌든 서로 안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없는 거 우리가 많이 외운 불공제잖아요. 사비 면접토, 사업무관, 비영업용 승용차, 사비 면접토, 면세사업 관련, 접대 관련, 그 다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라고만 외우면 안 돼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는 면세입니다. 아셨죠? 사비 면접토,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했다,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불공제 사유죠. 면세 사업 관련 사비 면접토 할 때 불공제 사유죠. 운수업에서 영업용 차량이니까, 운수업이니까 여객업, 버스, 택시 이런 여객업이나 운수업에서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토지는 면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취득 관련 매입세, 요게 바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불공입니다.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불공. 이상 없네요. 자, 이거에서 당연히 이상 없어야지. 근데 가끔 가다가 복수 정답 내지는 문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지도 몰라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래서 60 몇 회였지? 4회였나요? 어쨌든 7월 달에 시험 봤던 FAT 1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간은 마치고요. 실기는 또 따로 실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